B12 온라인 사이트 사용 설명. 안녕하세요. 기술창업실험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술창업실험팀 온라인 진도 체크 관리 시스템인 bcb.or.kr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맡은 인스트럭터 2기 박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만든 비즈니스 코어보드 시스템 기술창업실험팀의 온라인 진도 체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내받은 대로 혹은 이미 가입 안내 메일을 받은 대로 이 bcb.or.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초기 화면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초기 화면에는 별다른 구성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을 작성하기 위해 참조하실 수 있는 스티븐 블랭크 교수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에 대한 동영상 강의 클립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작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비디오 클립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멤버십, 비밀번호 찾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입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그 안내 메일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안내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멤버십을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를 하시고 아이디 정보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메일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인증번호는 여러분이 속하게 된 혁신단별로 아마 가입 요청 메일을 드렸을 텐데요. 그 가입 요청 메일에서 받은 인증번호를 기입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인증번호로 아라비아 숫자 14개 111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이 완료되면 여러분이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더보드라고 하는 화면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리더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혁신단별로 여러분과 같이 고객검증 활동을 수행할 팀들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스 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테스트 프로젝트 여러분 교육을 위한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테스트 1, 테스트 2 팀만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혁신단별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혁신단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팀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할 인스트럭터 분들, 멘토 분들도 이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신청하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혁신단별로 이 신청하기 버튼을 잘 선택해서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국내 교육만 하는 국내 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7개 혁신단별로 배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도권 팀이라면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를 선택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 혁신단의 담당자분께서 여러분 신청한 내역을 보고 여러분들을 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BCB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우리 이 리더보드 화면을 처음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청하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리더보드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더보드에 여러분들과 같이 수행하는 혁신단의 모든 팀들이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리더보드에서 이제 여러분이 수행을 하려면 BMC 탭을 누르면 마이 팀과 나머지 밑으로 쭉 이제 가입되어 있는 팀의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 팀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 팀이 입력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팀의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을 검증했는지, 그리고 어떤 커멘트가 어떻게 달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팀 외의 팀의 것은 보실 수가 없어요. 다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만 참조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팀 거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BMC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 가설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이 가설을 입력하기 위해서 한번 마이 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 팀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을 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하이퍼세시스 등록, 인터뷰 등록 이렇게 두 개가 되게 크게 보이네요. 왜 하이퍼세시스라는 용어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을 했더라도 그거는 아직까지는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설들을 보면 이 플라스크와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이 플라스크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그 비즈니스 모델 9 블럭의 해당 요소에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인터뷰를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9 블럭 옆에 비디오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유튜브 비디오 클립이 뜨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커스터머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만 따로 나오게 되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옆에 있는 비디오 클립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초기 화면, 초기 로그인 화면에서 보았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에 대한 전체 강의 교환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환을 보셔도 되고 개별 교환을 보셔도 돼요. 그 다음 피리어드가 나오는데요. 이 피리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고객 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1피리어드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고객 검증 활동은 보통 7주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피부터 7피까지가 나란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혁신단에서 이걸 3주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1피리어드부터 3피리어드까지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피리어드 기간별로, 회차별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봇이 일어났는지, 그 각각의 주마다 어떤 인터뷰들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하이퍼세시스를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이 하이퍼세시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에 대한 이 캔버스 그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타이틀, 그 다음에 어떤 고객들이 이 가설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아마 입력 버튼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입력해야 될 건 커스터머 세그먼트예요. 왜냐하면 고객 검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고객들에게 필요한 이 검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가장 먼저 입력해 주는 것이 중요한 작성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요새 코로나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코로나하고 관련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가정을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밸류가 뭐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외의 지역에서 감염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학교 밖에서 감염될 수 있는 어떠한 리스크,
아니면 어떠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라면 이러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밸류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누구냐는 거죠. 결국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감염이 걱정이 되는 학부모들이 되겠죠. 그럼 우리 고객 세그먼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들은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냐는 거죠. 어떠한 경험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이 밸류를 그들은 필요로 할 것이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우리의 가설과 관련된 경험들 아니면 어떤 과거의 사실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나 경험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익스퍼리먼트 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뭐냐면 초등학생 아이들의 그 방과 후 그 활동에 대한 이 어떤 모니터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들의 어떤 욕구가 발견이 됐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객의 경험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고객 세그먼트가 갖고 있는 이 가설과 관련된 경험들은 아마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가설을 입력할 거면 등록 후 새로운 가설 등록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러한 가설을 입력하고 우리가 BMC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등록 후 BMC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바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과 함께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의 커스터머 세그먼트 초등학생 아이들의 감염이 걱정되는 부모라고 하는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이제 새로 등록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하이퍼세시스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커스터머 세그먼트에게 우리가 어떠한 밸류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해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클릭을 했더니 우리의 커스터머들은 어떠한 도움이 필요로 할 거야 라는 창과 함께 오른쪽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우리가 미리 입력해 놓은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뜨네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의 감염이 걱정되는 부모들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 거냐는 거죠.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해결 못하고 있는 고민일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커스터머가 이 부모들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새로운 커스터머를 하나 더 정의를 해보죠. 이러한 우리가 제공하는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 외의 지역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의 관리자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커스터머 세그먼트에 우리가 또 다른 경험을 한번 정의를 할 수 있죠. 이 초등학교의 관리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러한 어떤 방과 후에 발생 가능한 학교 밖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의 위험성, 감염원의 노출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이런 관리, 자기네들이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 범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싫어할 거야. 아니면 그런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새로운 커스터머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에 2개의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커스터머들을 보면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행위들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색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색은 아마 무지개 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서로 다르게 순서대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커스터머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밸류를 입력하려고 했더니 커스터머가 2개, 우리가 미리 입력해 놓은 2개의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여기 나타나게 되네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감염이 걱정되는 부모와
이런 어떤 초등학교의 관리자들, 이 두 개의 세그먼트 중에 특정 세그먼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밸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면, 이 어떤 이 감염이 걱정되는 부모들은 등하굣길에서 예상 가능한 감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잖아요. 우리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데, 이 부모들이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돈을 내지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가치가 뭐냐는 거죠.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부모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쓸 거냐는 거죠.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부모들의 안심, 아니면 어떤 신뢰,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포지션 란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에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기능이라든지 그 기능에 대한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 경험란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란색 세그먼트인 초등학생 아이들의 감염이 걱정되는 부모들은 이러한 어떤 안심, 걱정을 제거해 주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밸류로서 이런 어떤 부모나 초등학생 관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될 수 있는 가치를 한번 우리가 예정을 해 봅시다. 학교 밖에서 발생 가능한 이런 어떤 감염원, 아니면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위험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지표, 아니면 가이드,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런 관리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그걸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이 바라는 경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이거에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는 거죠. 어떤 우리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한 뭐 안심, 뭐 아니면 어떤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를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위험 관리에 대한 편의성, 아니면 그 위험 관리에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데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뭐 그런 밸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편의성, 아니면 어떤 접근성이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스터머 세그먼트별로 밸류를 한번 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 세그먼트인 학부모들은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 두 가지에 전부 민감하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보다는 초등학교의 관리자들은 자기네들이 이러한 어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이나 접근성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 한 가지의 밸류에만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이 색상 아이콘만 가지고도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채널이라든지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우리가 키 리소스, 키 액티비티, 키 파트너, 나머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에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가 색상 아이콘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검증하는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할 텐데, 이 고객 인터뷰 등록을 누르게 되면 누구와 인터뷰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인터뷰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인터뷰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가설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한 걸 이 인터뷰 등록에서 모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인터뷰를 했는지에서 우리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세 정보까지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에 속한, 만약에 이게 조직, 학교, 회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을 어느 지역에서 만난, 아니면 어떤 위치에서 만난, 어떤 상황에서 만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학교니까
이 초등학교의 홍길동 교감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예정을 해볼게요. 그들을 만난 방법이 대면 접촉도 있을 거고, 전화나 이메일 아니면 화상, 채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 거는 사실 대면 접촉을 많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나 이메일은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어떤 뭐 줌 아니면 스카이프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든지 영상통화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만나는 것도 사실 가능하니까 여기선 비디오 채트라고 우리가 한번 그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홍길동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나눈 얘기들을 이제 여기에 적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뷰 방법론,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방법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들은 세일즈 피칭이 아니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밸류에 대한 그들의 경험, 상황,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대로 우리의 고객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경험 그리고 어떠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홍길동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감염원에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일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집에 갈 때까지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이 홍길동 교감 선생님은 늘 걱정인 거죠. 이러한 대화를 우리가 홍길동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뭘까요? 이 교감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관계자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걱정이 늘 많아요. 이걸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적었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대화 내용 중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은 결국 뭐죠?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누군가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들도 그 걱정에 대한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초등학교 관리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머스트 해브인 거고, 있어도 좋은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면 나이스 투 해브고, 필요 없으면 돈 케어거든요. 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기보다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없어도 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의 관리자들은 머스트 해브지만 학부모들은 나이스 투 해브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선생님과 인터뷰에서 이런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아요. 근데 뚜렷한 방법은 그들이 제시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 인터뷰 등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입력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는 이 하이퍼세시스 탭에 쭉 입력한 순서대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뷰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인터뷰 탭에 쭉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홍길동 교감 선생님하고 비디오 챗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어.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은 머스트 해브라고 생각했고 학부모들은 나이스 투 해브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하는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러한 고객 검증 활동을 지켜보는 인스트럭터 또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들은
어떤 의견을 남겼을까라는 게 이 밑에 실제로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밑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이건 직접 입력을 하느라고 제가 그 인터뷰 등록돼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미리 제가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다른 계정에 제가 또 다른 이 프로젝트 등록을 한번 해놨어요. 그걸 예시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잘 입력하셔야 하고요. 자, 테스트 2 계정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 팀으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미리 입력해 놓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입력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 커스터머 세그먼트의 가설에 대해서 한 명은 나이스 투 해브, 한 명은 머스트 해브를 선택을 했네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인터뷰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홍길동 매니저와의 이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네요. 아까 우리가 예시로는 하나를 봤지만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인스트럭터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의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 너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 잘 구했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코멘트를 남겨준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입력한 가설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검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검증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인스트럭터들의 코멘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가설에 대한 코멘트, 인터뷰에 대한 코멘트, 혹은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활동에 대한 코멘트들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인스트럭터가 어떤 팀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지까지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팀별로 인터뷰가 몇 개가 이루어졌고 가설이 몇 개가 입력이 됐고 인스트럭터의 코멘트는 몇 개가 달렸는지, 멘토들의 코멘트는 몇 개가 달렸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각된 아니면 확인된 가설들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리더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설들을 검증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면 그 고객들의 경험이 충분히 우리가 입증할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이 패스페이를 눌러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 고객 검증의 결과로서 테스팅은 지금 아직 검증 활동 중인 거고요. 이 검증 결과에 대한 밸리데이트와 인밸리데이트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확인했다라는 거고, 인밸리데이트는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틀린 가설이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인밸리데이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걸 누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우리가 그 이유를 선택하게 되죠. 고객들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인밸리데이트라고 됐죠.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끓는 플라스크가 아직 검증 중이라는 거거든요. 아직 실험 중인 거니까. 근데 이게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플라스크에 X표가 쳐졌네요. 그죠? 반대로 밸리데이션, 우리가 확인했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가설이 맞았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밸리데이션 한 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더 이상 끓지 않아요. 가득 차 있는 끓지 않는 플라스크로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밸리데이트 표시한 플라스크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X표가 쳐져 있는 플라스크라면, 밸리데이션, 우리가 확인한 것들은 가득 차 있는 플라스크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만 보면 이 회차별로 이 반복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게 되면 우리의 가설이 어떻게 검증이 돼서 어떻게 피봇이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인스트럭터나 멘토들도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단계별로 계속 이 그림을 여러분이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발표 자료라든지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이 그림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차별로 이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은 이 프레젠테이션 메뉴에서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혁신단별로 여기 미드포인트 10이라고 나왔는데, 이 미드포인트가 만약에 5번이면, 이 피드백이 5번이면 1번부터 5번까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여기 미리 입력해 둔 기간이 지나서 아무 내용도 안 뜰 텐데, 여러분이 이 프레젠테이션 탭에 여러분 팀 칸에 여러분의 발표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업로드된 발표 자료를 가지고 멘토, 인스트럭터,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모든 분들이 그걸 미리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각 주차별로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커멘트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BMC 노티스 메뉴가 있는데요. 이 BMC 노티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가설을 입력하고 고객 검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지사항, 모든 것들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러분은 작성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인스트럭터나 아니면은 멘토, 아니면 진행자, 이 스태프분들만 이걸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올 멤버네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든 멘토든 뭐 관계자든 모든 팀이든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주의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해주기를 바래 라고 이제 공지사항을 입력해 놓은 거죠. 리스트에,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 안 뜨면 여러분 팀은 해당이 없는 공지사항이 된 거예요. 이 공지사항을 봤으면 하는 팀들만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지사항에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나한테 전달할 내용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실 안에는 어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그 다음에 어떤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모두 뜨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사업 소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어플라인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각 혁신단별로 신청하는 것들,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본 프로그램에 오시게 되면 각 혁신단별 교육에서 이 BCB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사용 설명이 또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럭터나 관계자분들 과의 어떤 여러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약간 미비한 부분, 미진한 부분,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보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검증을 통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 수단, 도구로서 이 사이트를 충분히 잘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CB 온라인 사이트 사용 설명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